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장중 브리핑을 잠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7일 월요일이고 11월 마지막 장세이죠. 12월 선물을 동시 만기까지는 약 한 2주 반, 한 15일, 3주 정도 남았나요? 3주 정도 남았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어요. 종합지수도 보면 2500이라는 가격, 그리고 800포인트라는 가격대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로는 정고점 수준을 다 터치를 했어요. 한 번씩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파동,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정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근처 이 박스권 상단 부분들이 진입되면 그 파동이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이 차익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두 가지 사이클 부분들을 가지면서 단기 박스권 부분들이 이제 단기든 중기든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 가격대에 다 진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수 보지 마시고 개별 종목군 섹터의 움직임만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요건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개별 종목군은 지금 별도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도 계속 있어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하고 12월달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의 종목군들은 조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체크할 부분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지금 한 2달 정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의 신용잔고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한편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일 신용잔고가 지금 얼마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죠. 아침 브리핑에도 9조 8천억 정도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 10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9,900원하고 만원하고 100원 차이지만 가격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잔고도 분명히 있어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1시 한 30분 정도 되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쪽에 한 3천억 정도, 코스닥 쪽에 한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서 10조가 넘어서지 않을까, 가격이 좀 빠지니까 아마 신용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지금 장중 브리핑을 급하게 지금 녹음을 올려 드릴 겁니다. 신용 10조 넘었습니다. 그리고 짜여진 각본의 의미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2017년도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시장의 가장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기전자 섹터죠. 전기전자 섹터이고 나스닥이나 이쪽에서는 포항이라는 주식인데 상반기에 한번 상승파동을 만들었고 하반기에 상승파동을 만들었는데, 그때 삼성전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 부분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선물 누적 계약수가 지금 장중에 한 10,000계약 가까이 근처 9,000계약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 누적 계약수가 지금 상당히 한 40,000계약 넘어설 거예요. 지금 뭐 지수 자체가 이번에 뭐 꺾였다 해서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이제 3,000파동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이 조정파동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도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박스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물량 관리 잘 하십시오. 왜? 지금 자체에서는 자금이 정말 중요해요. 자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 100%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자체를 바라는 것 자체도 욕심이고, 하지만 이왕이면 100%는 못 맞추더라도 비중 자체 확률 부분들은 한 50%라도 맞추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수는 다시 3,000선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 800포인트, 9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좀 쉬어가야 되겠죠. 정고점 수준이니까 물량 소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여기에 그런 구간인데 외국인들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이 장중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도 될 요건들이 주변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경고성 메시지 부분으로 우리가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집트 테러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가려면 홍해 쪽에 그 반도가 있어요. 이 사나이 반도인가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해서 지금 300명 정도 지금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피해 보복 부분들 분명히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거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어디로 불똥 튈지 모르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도 유가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 후반에 11월 달에 상정이 돼서 하원 통과를 됐지만 상원에 이제 세제안 제출이 됩니다. 하원하고 상원에 제출한 부분 세제안들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 틀린 부분들을 똑같이 하면 표결지가 좀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서로 계속 조정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좀 한 2주 정도 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짐이 되기 때문에 올해 또 불확실성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통과가 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침 선물표 동시 만기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만기 그 다음날 미국이랑 유럽, 중국 이쪽이 다 선물 만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부분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도 보면 사상 최고치 갱신 부분을 하면서 주변에서 비트코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더 슈팅 부분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SDR이라든지 이런 기축통화 부분들이 이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짐바브웨하고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폐 대안으로 분명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하나의 그 선행적인 이미지 부분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가 부분 올라간다 해서 그거 쫓아가면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거가 극점 찍었다는 생각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되기 전에도 주가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 이거 좀 부담스럽다. 반대로 사드가 시장에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사드에 의한 마이너스 요건들이 극점 찍었다. 돌릴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지수 자체도 단기 그 2500선에서 제가 종합지수 부분들을 조정파동,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은 개별 종목군들은 상관없어요. 개별 종목군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종목군들만 가능. 그 외의 지수는 다 정거점 수준에도 좀 쉬어가는 파동 부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여기에 마침 시기상으로 보면 12월 초에 많이 집중이 됐다고 그랬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 계약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에 돼 있고, 신용 물량 자체도 10조 정도 돌파 근접돼 있고, 그 다음에 마침 여기에 오늘 그 기폭제가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의 하향 조정 부분들을 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나쁘다고 볼 수만 없는 게 이쪽 세장은 내검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수익을 내느냐, 수익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땡이라는 거죠.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서 280만원,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하락 부분도 나오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삼성전자는 한 번에 꽉 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 쪽에서 수익 부분들을 좀 많이 냈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고 올해.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의 상승 부분도 PC 쪽에서 다시 올라오기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중국에서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이슈 브리핑 부분들, 심층 분석 부분들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이제 팹이 12개 정도 건설 예정인데, 내년에 3개 정도부터 중순 하순부터 이제 양산 부분들 서서히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게임 안 됩니다. 게임은 안 돼요. 게임 안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나노급으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으로 해서 저기 중국하고는 역시 게임이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어떤 팩건설이라든지 투자 비용 자체 줄이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 부분들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 부분들을 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 부분들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보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 고점보다 최소 20-30% 이상의 서클라이스가 나와야지만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어떤 되돌림 반등 파동 부분도 이렇게까지 오버슈팅 나올 게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나요?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자체가 나온 거예요.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반등 파동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이제 조정 파동 부분들,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1100원대 하회를 했지만 다시 1100원대 부분 한번 터치하고 와야 된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급부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자체도 보면 한 2400 정도까지, 코스닥도 보면 한 760에서 770포인트 정도까지 이런 파동 부분들로 인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동성 장세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어떻게 보면 마감 브리핑 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인데 장중에 한번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분이 하나가 뭐냐면 신용 안 됩니다. 신용은 더 줄이셔야 돼요. 지금 있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현금 비중 부분들, 그러니까 신용 비중이라도 일단은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는 12월 뭐 초 이렇게 이 변동성 부분들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최소한 미국의 세제 개혁안 부분들이 이번 주 후반에 상원에 제출이 되니까 세제 개혁안의 방향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신용을 일단 걷어놓고 다시 신용 부분들을 쓰겠다라는 관점 부분들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싶죠.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짜여진 각본처럼 선물 매도를 11월달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더니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은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까지, 그리고 그 주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든지 미국의 유럽의 중국 만기 때까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세제 개혁안, 여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변동성 일으켜서 자기들은 파생 쪽에도 좀 수익 좀 얻어보려고 하는, 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변동성 매매 전략 부분들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예전처럼 지수 전체적으로 막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날 이슈에 따라서 위로 아래로, 근데 위는 약하고 밑에가 강하면서 변동성 자체가 커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으니까 신용 물량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신용이 자체가 내가 좀 과하다. 뭐 증권사보다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약 140% 정도 되면 반대 매매가 아마 나가죠. 최소한 170에서 200% 이상 정도는 200% 이상 정도는 신용 비율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1월 27일입니다. 아침 브리핑 부분들 말씀드린 지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장중 브리핑, 외국인들이 약간 짜여진 각본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아침이고,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을 통해 가지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수익을 걷어보려고 하는 변동성 전략 부분들이 좀 시작되지 않았느냐 하는 경고 부분에 조금 주시하시고 조금 뭡니까 스텝 부분들을 조정을 하자라는 코멘트로 유시민의 장중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